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인을 만나다 조경희입니다. 오늘은 제21대 국회의원 영등포구 갑 당선인이시죠? 김영주 의원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17대와 또 19대, 지난 20대에 이어서 이번 네. 21대 국회의원에서도 당선이 되셨습니다. 네, 먼저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영등포 갑 주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다시 한번 21대 국회에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책임이 굉장히 막중해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면서 우리가 서울에서 영등포가 3대 도심 지역인데 거기에 걸맞는 영등포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저를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신 것 같아서 영등포 갑 발전을 위한 또 갑뿐이 아니라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주민들과 약속드린 공약 열심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의 투표 결과를 좀 보면요. 56.26%라는 정말 높은 득표율을 획득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지역구 유권자들의 변함없는 탄탄한 지지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저는 두려운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를 신임해 주신 것도 있지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해서 국가에 대한 신뢰, 그게 저는 우선 평가를 높게 해주셨다고 보고요. 대통령 지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일을 시작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마무리를 잘해라. 그랬기 때문에 좀 압도적으로 그 힘을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오는 5월 30일이죠. 제21대 국회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많은 계획들 가지고 하나씩 실현해 나가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좀 가장 먼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그 19대 마지막에 제가 주민들과 공약을 지킨 내용이 있습니다. 영등포 교통, 정말 지옥 같은 교통을 해소하겠다고 해서 19대 말에 그 재물뽑기를 하고 서부 간선도로가 지하도로가 좀 착공을 했습니다. 그게 원래대로 하면 올 연말이면 완공이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내년 상반기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하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교통량도 30% 줄어들지만 그 줄어드는 도로 다이어트 거기에 제가 처음에는 도심숲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제가 지하 현장을 들어가 보니까 하루에 그 안반수, 1급 안반수가 3,800톤이 물이 나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면 안양천으로 버리는데 그거를 거꾸로 영등포를 통해 갖고 우리가 그 여의도 색강으로 보내면 실개천을 만들 수 있겠다. 그 선거 되기 전부터 제가 작년 연말부터 그를 굉장히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1대 시작이 되면 그 재물뽑기를 하고 그 서부간선도로가 완공이 돼서 줄어들면 그 자리에 에코 영등포 그걸 만들기 위한 그 작업부터 우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쾌적한 영등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말 오랜 주민들의 수건 사업 중 하나를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공약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행 계획도 좀 함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좀 그 배짱을 아주 두둑히 갖고 시작한 게 20대 공약에 영등포를 문화 예술의 도시로 만들겠다 해갖고 가칭 예술의 전당을 만들겠다고 20대 공약을 했습니다. 그게 땅이 없으면 못 만드는데 영등포에 공공부지가 4,000평이 있는 거를 제가 19대부터 알았거든요. 그래서 19대 당선됐을 때 2012년도부터 추진을 했었어요. 서울시에. 그랬는데 그냥 20대 덜컥 공약으로 해놓고 20대 4년 동안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그 서울시로부터 영등포에 이름도 제2 세종문화회관으로 했는데 그 세종문화회관을 제가 이제 유치를 하면서 아직 돈은 한 푼도 되지 않고 서울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예산이 1,629억 원이나 들어가는 돈이라서 올해 당장 내년에 이제 설계할 수 있는
설계비 해오는 게 중요하고 저는 그 세종문화회관이 그 단지 공연장이 아니라 2,0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있는 날은 거의 반 이상의 공연 관람자들이 영등포에 와서 식사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에 오시는 분들 주무시고 그럼 숙박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주변 인프라가 살아나기 때문에 영등포 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거로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것만큼은 차질 없이 주민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네, 정말 20대에 이어서 21대에서도 네, 이 네. 문화예술의 도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텐데요. 앞으로의 의정 활동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이 구체적인 의정 활동 계획들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19가 그 전 세계로 그 대공황만큼의 세계 경제 위기가 올 거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지만 전 그게 현실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제 위기가 오면 항상 고통받고 힘든 게 우리 서민들입니다.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특히 젊은 청년들 여기에 대한 대비를 국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그 추경이나 이런 걸로 해서 긴급적으로 그 소상공인 또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아이들 돌봄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갈 거에 대한 준비를 국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1대 국회가 시작이 된과 동시에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20대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한 달이라는 기간은 남아 있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되면 좋겠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21대 제일 먼저 할 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경제 그리고 무너지는 이 청년들의 일자리 이게 우선순위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영등포가 예전에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 영등포역이 서울역보다 먼저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 영등포가 완전히 교통에다가 서울의 중심이 그 영등포였었는데 일찍 개발을 하다 보니까 남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께 약속드린 부분도 교육, ICT 시대에 걸맞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예술 있는 데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교통의 요지라는 건 우리가 한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료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특구로 인한 의료 관광객들이 들어오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제 좀 스톱돼 있는데 21대 들어가면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공약을 제가 진행했던 거를 공약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4년 안에는 시급성을 따지는 걸 먼저 처리를 해가면서 마무리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민 경제와 뭐 청년 일자리, 교육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이 N번방 사건이 굉장히 이슈지 않겠습니까? 이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좀 괜찮을까요? 제가 그 선거 중에 그 제 딸 동서 얘기를 들었어요. 딸을 둘을 갖고 있는 우리 딸 동서가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 걸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젊은 엄마들 그리고 여성들 특히 이거는 뭐 남녀 문제가 떠나서 모두 다 공분하는 문제지만 아동 성착취 문제가 우리가 보는 것보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게 더 심각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도 20대 국회에 N번방 대책 특별 그 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제가 2번 당정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성아동 착취 문제 이런 게 발각이 돼도 하한선법이 없기 때문에 법률 너무 미약하다. 그리고 초범인 경우 뭐 여러 가지 심신미약 이런 게 가만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한선을 만들고 좀 징역형에 좀 사회랑 격리시키는 그런 부분을 했고 지금은 미성년자를 13세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아동을 그래서 그걸 16세를 올리는 거 이런 거를 그 법무부하고 당정회의를 선거 기간 중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법안이 백혜련 의원하고 공동 법안 발의도 해놔서 지금 20대 국회 올라가 있거든요. 저희는 20대 국회 마무리되기 전에
이 부분은 만들어야 되고 우선 성아동 착취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성을 문제로 특히 그런 문제는 그 인터넷 SNS나 이런 데 유포하는 거는 처벌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1대 들어가더라도 이런 문제는 정말 뿌리 뽑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출산율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네. 대한민국 출산율 굉장히 낮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하고 또 교육 환경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들 또 어떻게 해결해야 네. 될까요? 그 역대 그 정권마다 그 핵심으로 얘기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하고 저출산 문제. 우리가 저출산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청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되는데 우선은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취업을 해도 내 집 마련하기가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처음에 출범할 때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 문제는 단지 그냥 두 젊은 부부들한테 그 지원해주는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우선 그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우리 영등포도 지난 1월에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영등포역 지금 쪽방촌 흔히 쪽방촌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철거되면 1200세대 임대주택이 들어옵니다. 40층짜리 영등포에 아직 40층짜리 아파트 없거든요. 1200세대가 들어오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우선 신혼부부 우선 그리고 청년 우선 이렇듯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청년들한테 일자리가 주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가고 있는데 교육비 부담을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21대 들어가면 법률로 보완해 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좀 연결해서 네. 교육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네. 좀 나눠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실 텐데 네. 이 교육 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19대 지역구 의원 되면서 젊은 엄마들한테 한 얘기가 영등포 떠나지 마라. 왜 영등포에 이제 목동이나 강남으로 이사 가기엔 집값이 부족하니까 세를 놓고 아이들이 중학교 2, 3학년만 되면 이사 갔다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원래는 4, 5년 공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젊은 엄마들을 붙들으려고 하는 것도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있어야 젊어져요. 요구 조건은 많지만 문화에 대한 교육에 대한 그러면서 우선 교육 환경을 바꿔야 되겠다. 제가 그 2005년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면서부터 학부모 간담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도 많았어요. 지역구 의원도 있는데 왜 비례대표가 설치냐 뭐 이런 얘기도 들었지만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그 20대 국회에는 제가 학부모 간담회를 59차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시구 의원들 그 서울시비 제일 많이 갖고 왔고 국고 갖고 왔고 영등포 구비 합해서 460억 원의 학교 환경 개선 그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영등포 관내에 거의 급식 시설이 현대화돼 있지 않은 데가 거의 없고 그리고 제가 한 학교에 체육관 하나씩 우선 학교 환경이 좋아야 아이들이 집중력이 있고 그리고 교실에 LED 사업도 다른 곳보다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좀 그 얘기를 하면 유난을 떨었다 그럴까? 근데 저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그 유난을 넘쳐도 된다. 그 지역에 제가 영등포 3대 도심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던 그 중에 가장 핵심도 교육 환경 개선을 만들어야 아이들이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고 어떤 인류대학이나 명문학교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저는 정치인들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21대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는 계속 꾸준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네트워크가 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19가 제일 먼저 확진자 한 명이 영등포에 생겼을 때 학부모들이 긴급 간담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간담회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 영등포 구가 먼저 학교 소독 먼저 하게 하고 코로나19 대책도 할 수 있던 계기가 학부모들과 소통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21대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네. 예. 의원님의 이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열정이 막 느껴지는데요. 이번에는요, 영등포구 의뢰 당선인이시죠? 김민석 당선인과의 궁합도 궁금합니다. 아, 김민석 그 당선인이요. 제가 정치권에 처음 나올 때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때 아마 30대 중반도 안 됐을 텐데 그 당대표 비서실장도 했고 그 대변인도 하고 그리고 또 그분이 영등포 의뢰에 있다 보니까 친분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원외에 있어도 그 우리가 원외 젊은 그 모임들을 같이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어떤 지역이든지 그 예를 들면 영등포구 하면 가브리에 같이 협조를 해야 예산을 갖고 오는데도 힘을 합히면 그잖아 백지장도 맞들면 낫는데 저는 김민석 그 당선자의 공약이 1등포로 만든다 그랬어요. 영등포구를 1등포. 근데 저는 영등포 시대를 열겠습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 교감이 없는데도 아,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모든 정치의 힘을 여기에 쏟아야 되겠다 하는 게 의원의 일치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협조해가면서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관계입니다. 네. 두 분의 궁합까지 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계획들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더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송구스럽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이유는 처음에 출마할 때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 잘 지키지 않고 또 그 어떤 정파 싸움에 많이 그런 게 뉴스를 통해서 국민들께 그 알려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불신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주민들께도 항상 약속드린 거는 실천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 이런 걸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장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역에 다닐 때는 지난 1년간 제 20대 공약 지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한 거기에 점수를 주셔서 저를 21대 국회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지역 경제 위해서 노력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지금 우리 소선거 제도가 지역의 대표 선수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역 챙기고 나라 챙기고 그런 역할을 국회의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제일 먼저 영등포 갑 그리고 영등포 구 그리고 대한민국을 잘 챙기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4년 동안 일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등포구 갑 당선인 김영주 의원과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을 대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선인을 만나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